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루빅스 큐브 솔브 팀입니다. 그래서 목차는 다음과 같은데요. 먼저 문제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풀었는지, 그리고 이제 학습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토의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랜덤하게 섞여 있는 루빅스 큐브를 이제 해결하는 강화학습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랜덤하게 섞여 있는 큐브가 에이전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에이전트에서는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되고 그 행동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서 큐브를 이제 완성하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저기에 이제 효율적으로라는 말이 쓰였는데요. 저 말이 이제 학습을 이제 할 때 좀 더 어떻게 하면 적은 시간으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인퍼런스 타임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루빅스 큐브를 바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투투투 큐브를 먼저 해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빅스 큐브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학습에 있어서 이제 정해고 가야 하는 요소가 이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입니다. 그래서 스테이트의 경우에는 7 곱하기 21이라는 매트릭스로 표현이 되는데 이제 저기 큐브 그림에 나와 있는 저 하나의 큐블렛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큐블렛 하나를 고정을 시킨 상태에서 나머지 큐브에 대한 스테이트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7이라는 숫자는 저 하나의 고정된 큐브렛을 제외한 나머지 7개의 큐브렛을 의미를 하고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21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가 위치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코너가 이제 코너의 큐브렛이 7개가 있고 각 큐브렛에는 이제 3개의 스티커를 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총 21개의 이제 위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액션의 경우에는 저 고정된 큐브렛의 위치를 변화시키지 않는 한에서 이제 액션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를 돌리는 U, 오른쪽을 돌리는 R, 그리고 앞쪽을 돌리는 F. 근데 이것을 이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로 나눠서 6개의 액션으로 정의를 했고요. 리워드의 경우에는 골 스테이트, 그러니까 완성된 상태에 도달할 경우에는 플러스 1의 리워드를 주고 그 외의 경우에는 다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었습니다. 네, 다음은 루비스 큐브에 대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의 정의입니다. 스테이트는 이제 20 곱하기 24로 정의를 했고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 있는 20이라는 숫자는 이제 12개의 엣지 그리고 8개의 코너 큐브렛을 의미를 합니다. 이제 뒤에 나와 있는 24 같은 경우는 이제 엣지에서 가능한 위치가 이제 2 곱하기 12를 해서 24개의 위치가 가능하고 코너의 경우에도 3 곱하기 8을 해서 총 24개의 위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액션의 경우도 이제 앞에 있는 투투투와 같이 이렇게 6가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저 6개의 축에 대해서 총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총 12개의 액션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리워드는 투투투와 동일하게 이제 완성이 될 경우에 플러스 1,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의 리워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루비스 큐브가 20,24의 매트릭스를 가지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큐브렛을 예시로 들고 싶은데 이제 중앙에 이제 빨간색이 있고 왼쪽에 초록색 그리고 위쪽에 흰색이 있는데요. 저 빨간색인 0번 그리고 초록색인 8번 그리고 흰색인 6번 큐브렛을 예시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큐브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일합니다. 이제 빨간색 그리고 흰색, 초록색을 가지는 큐브렛은 저 큐브렛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빨간색의 스티커의 위치를 알게 되면은 흰색과 초록색의 위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할 부분은 저 빨간색 스티커가 위치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만 집중을 하면 됩니다. 근데 저 빨간색 스티커가 위치할 수 있는 부분이 코너에 총 24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24개 위치 중에 어디에 위치하느냐를 찍어서 이제 1로 표시를 하면 되고 그 외에는 다 0으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이것을 이제 모든 큐브렛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면은 앞에 있는 8개는 코너에 대한 스테이트가 되고 뒤에 있는
12개는 이제 엣지에 대한 스테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루비스 큐브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20,24의 매트릭스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 아키텍처입니다. 사실 정말 간단한데 이제 투투투 큐브의 경우에는 인풋 스테이트가 7,21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두 가지의 액션을 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폴리시, 그러니까 각 액션에 대한 확률 값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저 아래처럼 이제 U 액션을 할 확률이 0.6이다. R 액션을 할 확률이 0.이다. 이런 값들을 이제 내보내게 되고요. 또 다른 값은 이제 밸류 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딱 지금 큐브를 주었을 때 얘의 밸류 값이 얼마다 라는 거를 이제 내보내게 됩니다. 루비스 큐브의 경우에는 20,24의 인풋이 들어오게 되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액션의 개수가 12개니까 12개 액션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 값 하나를 내보내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폴리시랑 밸류 값의 타겟 값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강화학습의 경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타임 스텝 0에 있는 랜덤한 큐브를 주고 그 랜덤한 큐브의 값을 이제 에이전트에 넣게 됩니다. 만약에 학습이 잘 된 에이전트라고 한다면은 좋은 행동인 R''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환경은 이 R''이라는 액션을 받아서 다음 스테이트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1이라는 리워드를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스테이트와 이 리워드 -1을 에이전트에 다시 넣고 에이전트가 학습이 잘 되었다면 U'이라는 좋은 행동을 주게 됩니다. 이제 이 행동을 하게 되면은 큐브가 완성이 되고 리워드 값은 +1을 내보내면서 이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학습을 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상 랜덤한 큐브를 주고 처음에 에이전트가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은 모든 액션에 대한 확률이 거의 랜덤하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랜덤한 큐브에서 랜덤한 액션을 취해서 저렇게 완성이 되는 경우를 만든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 앞에서는 이제 랜덤한 큐브에서 완성된 큐브로 가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얻었다면 여기서는 이제 완성된 큐브로부터 어, 섞어 나가면서 데이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랜덤한 액션을 이제 완성된 큐브로부터 했습니다. 그게 이제 D라는 액션을 하게 되면 저렇게 SI라는 스테이트가 나오게 됩니다. 저 스테이트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액션들을 모두 시행을 해보는 겁니다. 이제 U에 대한 액션, 뭐 U 프라임, D, D 프라임 모두 실행을 하게 됩니다. 나머지 액션들은 다 좀 더 섞이는 방향으로 진행이 될 텐데 이제 D 프라임을 하게 되면은 D랑 반대되는 액션이니까 완성된 큐브가 되겠죠. 이제 이때만 리워드가 +1의 값이 나오고 나머지는 -1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을 이제 에이전트에 넣어서 밸류 값을 구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액션에 대한 밸류들 그리고 리워드들이 구해졌을 텐데 이것들의 합이 가장 큰 값을 이제 타겟 밸류로 선정을 하고 그 타겟 밸류가 되기 위한 행동을 이제 타겟 폴리시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예시 같은 경우에는 D 프라임이 이제 리워드가 +1을 받았으니까 타겟 밸류의 경우에는 +1이 되고요. 타겟 폴리시의 경우에는 D 프라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위에 나와 있는 SI 스테이트 그리고 타겟 밸류, 타겟 폴리시를 묶어서 하나의 샘플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샘플들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모을 때 이제 밸류가 타겟 밸류와 타겟 폴리시를 계산을 했는데 보통의 학습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이 타겟 밸류를 만들기 위해서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들을 활용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다음 스테이트에 대한 밸류라는 것도 모델에서 나온 값이기 때문에 예측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예측값을 만드는데 이제 또 다른 예측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이제 강화학습에서는 부트스트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트스트래핑을 사용을 해서 타겟 밸류와 타겟 폴리시를 모았고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만약에 한 번 섞은 큐브에 대한 타겟을 만들고 싶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번의 액션을 취하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완성된 큐브가 되거나 또는 두 번 섞은 큐브가 되겠죠. 완성된 큐브라는 것은 그 완성이 될 경우에 리워드가 플러스 1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게 타겟 밸류인지 알기가 쉽습니다. 근데 만약에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 섞은 큐브가 한 스텝을 더 간다 라고 할 경우에는 한 번 섞은 큐브가 되거나 세 번 섞은 큐브가 되겠죠. 근데 학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 한 번 섞은 큐브나 세 번 섞은 큐브나 거의 비슷비슷한 밸류 값을 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 경우에는 두 번 섞은 큐브 다음부터는 이제 학습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번 섞은 큐브가만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섞은 큐브가 학습이 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두 번 섞은 큐브에 대한 밸류 값도 타겟 밸류 값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한 번 섞은 큐브를 먼저 잘 행동을 하게 하고 그리고 두 번 섞은 큐브, 세 번 섞은 큐브 이런 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이었는데요. 아까 모은 샘플들을 기준으로 스테이트는 이제 어, 스테이트를 모델에 넣어서 이제 밸류의 예측값 그리고 폴리시의 예측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까 저장해 두었던 타겟 밸류, 타겟 폴리시와 비교를 하면서 이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로스 펑션을 보시면은 이제 기존의 MSE 로스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는 이제 가중치 값을 곱했는데요. 저 가중치 W가 이제 섞은 횟수 분의 1에 비례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 의미가 만약에 한 번 섞었다고 하면은 저 W 값이 1이 나올 거고 10번 섞었다고 하면은 저 W 값이 0.1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적게 섞은 큐브에 대해서 조금 더 가중치를 두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학습이 좀 적게 섞인 큐브로부터 전파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큐브를 먼저 잘 맞춰야 뒤에 있는 큐브도 잘 맞춰야 된다라는 거를 의미를 좀 담고 있고요. 저거를 넣지 않았을 경우에는 약간 발산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 웨이트 값으로 그 발산하는 것을 좀 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Prioritized Replay Buffer라는 것도 사용을 했는데요. 기존의 강화학습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데이터 샘플을 시뮬레이션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그 시뮬레이션에서 샘플 만드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이 리플레이 버퍼입니다. 이제 리플레이 버퍼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중에서 일부를 꺼내서 학습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기존에는 만약에 2만 개 중에 5천 개의 샘플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랜덤한 확률을 뽑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를 조금 더 잘 뽑아보자라는 게 이 프리오리타이즈드 리플레이 버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프리오리티 밸류라는 것은 어떤 걸 더 우선적으로 뽑을 거냐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저희는 로스 값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스 값을 사용을 했으니까 아무래도 많이 로스 값이 틀리는 거, 그러니까 잘 못 맞추는 거 위주로 좀 학습을 해라라는 게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학습 속도도 조금 더 빠르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멀티 프로세싱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화학습에서는 그 데이터 샘플을 뽑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여러 개 프로세스에 나눠서 데이터 샘플을 얻고 로스를 계산하고 이제 그레디언트까지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계산한 그레디언트 값을 공용으로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넣어서 이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고 그 업데이트한 파라미터는 다시 각 프로세스의 모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4개의 프로세스를 사용해서 학습이 이제 12배 정도 빨라지는 효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 서치입니다. 이제 앞에서 영재 아이 키우기 팀에서도 나왔던 내용인데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이제 어떤 MCTS라는 거는 서치 알고리즘의 어떤 한 종류입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행동을 진행하기 전에 그 다음 행동이 뭐가 나올지를 조금 더 어, 예측을 해보는 것이고요. 뭐 바둑으로 예시를 들자면 몇 수를 읽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과정이 이제 MCTS와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TS에서는 이렇게 셀렉션, 익스펜션, 시뮬레이션, 백프로파게이션 네 가지
네 가지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셀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치를 중심으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볼지를 결정을 하고, 익스펜션에서는 이제 이전에 하지 않은 액션을 해서 새로운 곳을 개척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그 개척한 그 곳이 얼마나 좋은 스테이트인지, 얼마나 좋은 액션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얻은 값들을 이제 루트 노드 쪽으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제 밸류를 이제 유추하는 데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어디로 진행을 할지를 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사용하던 방식이었다면 이제 딥큐브에서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셀렉션 단계를 좀 수정을 했는데요. 바둑을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한 수를 놓고 그 다음 수를 놓는데, 사실 그게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큐브 같은 경우에는 U라는 액션을 하고 U 프라임이라는 액션을 하게 되면은 똑같은 스테이트로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막기 위해서 저희는 두 가지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첫 번째가 이전에 했던 행동, 그 반대의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마스킹을 씌우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벌추얼 로스라는 것을 도입을 해서 원래 도달했던 스테이트를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투투투 큐브에 대한 결과인데요. 저 왼쪽 그래프에서 이제 초록색이 MCTS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학습한 모델에서 폴리시만을 사용을 해서 나온 결과인데요. 한 이제 X축이 큐브를 섞은 횟수고 Y축이 성공한 확률인데 한 7번까지는 100%로 성공을 하다가 그 이후로는 떨어져서 한 40%까지 떨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MCTS를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의 그래프 같은 경우에서는 아까 MCTS에서는 두 가지의 솔루션을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 마스킹을 씌운 거, 그리고 벌추얼 로스를 적용을 한 거. 그래서 벌추얼 로스를 적용을 한 게 이제 100%로 해결을 했고, 마스킹을 씌웠을 경우에는 그보다는 좀 모자란 한 85% 정도로 이제 큐브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해결하는 영상인데요. 네, 그래서 이런 시뮬레이션이 있었고, 이제 저희가 랜더마이즈 버튼을 누르면 큐브가 랜덤하게 섞여요. 그리고 이제 솔브 마이 큐브 버튼을 누르면 저희가 학습한 모델에 따라서 큐브가 돌아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랜덤하게 섞고, 이런 식으로 잘 해결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333 큐브, 루비스 큐브에서의 성능인데요. 사실 저희가 투투투 큐브에서 너무 힘을 쏟다 보니까 이게 아직 학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투투투 큐브가 이제 10만 에폭 정도를 학습을 했거든요. 네, 이 경우가 지금 4천 에폭 정도 학습을 해서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능이 별로 좋지는 않은데 한 3번 정도까지는 100%로 해결을 하는 것 같고, 아마 여기에 추가로 MCTS를 적용을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컨클루전인데요. 큐브에는 갓 넘버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제 이게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데, 어떤 큐브, 그러니까 아무런 인위의 큐브를 주어져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최대 액션 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투투투 큐브에서는 어떤 큐브를 줘도 필수적인 것만, 내가 진짜 똑똑해가지고 필수적인 것만 한다라고 하면은 14번 이하에서 무조건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루비스 큐브에서는 어떤 거를 줘도 내가 만약 진짜 똑똑하다라고 하면은 26번 이하로 모든 루비스 큐브를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식으로 접근했는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 번 섞은 큐브랑 그거를 푸는데 필수적인 액션이 한 번이다라는 거는 다른 의미죠. 만약에 15번을 섞었어도 그거에 대한 필수적인 액션은 뭐 한 5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학습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실제 저희가 학습하려고 하는 밸류가 어, 미니멈하게 필요한 액션이 한 개다라는 거에 대해선 true 밸류 값이 플러스 1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지향해야 될 점이고요. 2번 섞은 것에 대해서는 true 밸류가 0, 3번 섞은 거에 대해서는 true 밸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서 최대 맥시멈 액션이 14번인 경우에 대해서 true 밸류는 마이너스 12가 되도록 저희가 학습을 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는 처음 생각하기에 학습을 많이 시키기만 한다면 무조건 저 값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처음에 들어오는 값들이 전파가 계속되고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지 학습을 이제 데이터를 계속 넣어주고 학습을 많이 시키면은 무조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런 것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 학습 시간을 아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을 한 게 멀티 프로세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좀 더 빨리 많이 뽑자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가 프리오리타이즈드 리플레이 버퍼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데이터를 뽑아서 학습을 할 때 조금 더 영리하게 뽑자. 틀린 거 위주로 뽑아서 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이었고, 세 번째가 모델 사이즈 튜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에 어느 정도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모델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도록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앞에서 있었던 이제 웨이트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그 학습을 할 때 전파가 앞에서부터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안정성을 추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학습 속도 측면에서도 이 값을 주면은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